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팹의 지정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리가 한 포럼에서 오는 10월 이후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적용 중인 대중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내놓은 답입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시사한 발언입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18나노 이하 D램, 128단 낸드, 16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중국에 투입할 때 별도로 허가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 적용을 유예해줬었죠. 만약 우리 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면 최첨단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이 결국 경쟁력을 잃는 사태, 도태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간 반도체 시장에는 상반된 가치관이 격렬하게 충돌해 왔습니다. 하나는 협력 불가피론입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마냥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지난 2021년 칩 공급이 심각했을 때, 칩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정부는 중국 파운드리인 SMIC가 14나노, 28나노 등 성숙 공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14나노, 28나노 수준이면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아직 5나노, 7나노 등 최신 공정은 아니지만 전체 칩 가운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주력 공정에 가까운 공정인데도 미국이 중국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터준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2021년 당시만 해도 자동차 칩, 가전칩, 스마트폰 칩, 프로세서 등이 모두 공급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동차 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급이 딸렸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라인의 슈퍼핫 라인을 가동할 정도였었는데요. 이 때문에 풍선 효과로 가전에 들어가는 칩이 또 모자라게 되고, 또 이전대로 가전칩의 라인을 또 할당하면 자동차 칩이 다시 분기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이 극심할 때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도 일부 장비 금수 조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중국 파운드리가 칩을 만들 수 있도록 터준 것이죠. 또 한편으로 반도체 시장의 주류 흐름은 적과 아군, 내 편과 남편을 확실히 가르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 패권을 지게 되는데, 반도체는 기술 전쟁의 코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유일한 최강국 미국은 자신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기업 간 매머드 M&A를 마무리하려면 이 독점 방지를 위해서 각국의 규제 당국 거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중국이 이를 활용해서 서방국 기업 간의 반도체 M&A에 비토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의 군사 무기에 자기의 원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발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깔고 이번 사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수조에는 패키징 공장이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다란의 낸드, 그리고 충칭에 패키징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 시안 공장 생산량의 경우는 삼성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 우시는 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에서 첨단 장비 도입이 어려워지면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 최적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는 표준 칩이고, 칩의 설계와 제작 난이도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베이스입니다. 메모리 경쟁력의 핵심이 원가 경쟁력이란 뜻입니다. 즉 같은 제품의 웨이퍼를 낮은 생산 비용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장비의 조건이나 공정 조건 등이 최적화돼야 하는데, 첨단 장비 반입이 안 되면 결국 공장 팹의 경쟁력은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고사양 칩 생산으로 후발주자를 따돌리는 게 핵심 경쟁력인데요. 이 장비 없이는 첨단 칩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장비가 없어서 온전히 발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하이닉스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접는 식의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한국 메모리 기업의 중국 공장이 혹여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등의 조치로 멈춰서게 되면 다양한 갈래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전체 낸드의 40%, 하이닉스는 전체 D램의 48%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일본 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당장 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삼성이 고가의 첨단 칩을 못 만드니 내일부터 마이크론이 도시바가 더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키옥시아가 더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죠. 이 반도체는 자본과 기술 지각적 산업이기 때문에 금세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제품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조의 보조금을 뿌려도 이는 미국 공장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투자금을 생각하면 일종의 모르핀이라는 얘기가 TSMC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국내 기업의 중국 메모리 공장이 멈춰서게 되면 메모리 가격은 급등하다 못해 앙등할 것이고 미국도 피해를 보고 중국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 관리가 특정 수준 이상의 칩을 중국에서 못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단순한 발언으로는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현대사의 복잡한 구조를 다 담지 못합니다. 실제 미국의 규제 집행 단계에서는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묶어두는 정도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갈등도 컨트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을 바라볼 때 대립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에는 현실적 타협에 불가피한 측면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핵심 팹, 최첨단 팹, 난이도가 높은 팹은 국내에 두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더 낫다는 뜻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 등 우방국에 팹을 두는 게 더 낫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팹을 중국에 두는 것은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TSMC의 공장은 현재 대만, 중국,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TSMC는 매출의 96%가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16나노 이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100% 대만에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의 경우도 TSMC가 총 4개를 갖고 있는데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장을 짓고 있고 이 공장에서 3나노 칩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독일에서도 팹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미중 갈등과 맞물려서 팹의 글로벌화를 급격히 추진 중인 게 현재의 TSMC입니다. 이 팹을 대만 등에 집중하지 않고 글로벌화한다는 얘기는 지역마다 들어서게 되는 팹의 규모가 작아진다는 뜻이고 이는 칩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고 각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을 자기 나라에 두기 위한 러브콜이 강화되면서 TSMC도 이런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팹의 경우도 TSMC는 중국 공장이 있는데요. 바로 난징에 자동차 칩을 만드는 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팹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공정인 28나노 칩을 만듭니다. 10나노대 첨단 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규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미 규제의 여파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미국에 팹을 짓는 TSMC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 난징 팹의 투자와 증설이 막히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는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팹의 지정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